의지보조계약개론 2주차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1주차 수업은 다들 어떻게 자기 주도 학습 진행 잘 하셨나요? 너무 미루게 되면은 이것이 나중에 시험 볼 때 크게 공부할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때그때 그 주차마다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주차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저번 시간에 이은 상지 보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팔굽관절 보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손목관절과 손보조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 시간에 이은 상지 보조기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오버헤드 슬링 또는 이것을 매달기 슬링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한 여성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죠. 그리고 양팔은 오버헤드 슬링, 머리 위까지 어떻게 보면은 운동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슬링을 차고 있습니다. 자, 구성을 보면 앞쪽에 커프가 있고, 여기 포람 커프, 그죠? 여기 팔꿈치 쪽에 지지하는 포람 커프, 그리고 그 앞쪽에 커프가 손목을 지지하는 커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은 앞팔 커프, 그리고 손목 커프가 있고, 이것을 하나의 지지대를 이용해서 커프를 지지해주고, 이것을 또 슬링을 이용해서 오버헤드 슬링을 위해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특별히 머리 위까지 슬링을 걸어줌으로써 팔을 좀 더 운동 범위가 넓게 가져서 움직임이 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팔을 왔다 갔다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을 옆으로 호리젠탈이라 하죠.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이 팔이 이 오버헤드 슬링이 이 슬링의 길이가 길수록 더 큰 운동 범위에서 팔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슬링 자체가 이 길이 자체가 점 하나를 찍어 볼게요. 자, 이쪽에 위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여기에서부터 끈이 달아져서 이쪽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가요? 그만큼 팔의 움직임이 여기에 있을 때보다 더 위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더 적어질 수 있겠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쪽에 있는 위치, 지금 오른쪽보다 매달린 위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위치를 기준을 잡았을 때 위에 오버헤드 슬링이 걸렸을 때는 그만큼 호가 움직이는 범위가 더 클 수가 있고, 반대로 오버헤드 슬링 위치가 더 낮을 때 왼쪽에 비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호가 더 적을 수 있는 것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상지의 어떤 동작을 보조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오버헤드 슬링입니다. 자, 구조물이 아까 우리 한 여성분이 차고 있을 때, 이제 여성분이 이것을 이 오버헤드 슬링을 뺐을 때 구조적인 면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커프가 달려 있고, 그렇죠? 여기 팔꿈치를 보조하고 손목을 서포트해주는 커프와
그리고 이 커프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또 다른 선이 있고, 이것이 또 지지대와 연결이 돼서 디귿자가 되죠. 이쪽에는 드디어 오버헤드 끈이, 머리 위까지 달려있는 끈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팔을 수평면에서 몸 앞으로 왔다 갔다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보던 사진과 달리 오버헤드 슬링 길이 자체가 상당히 낮죠. 이것은 말 그대로 팔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범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환자의 어깨 관절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근육이 만약에 강하다고 한다면, 특히 팔을 몸 옆으로 빼는 수평 벌림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근육이 강하다고, 이 남성분이 그런 수평 벌림근이 강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 매달기 슬링, 오버헤드 슬링을 안쪽으로 회전시켜서 어깨 관절의 수평 벌림근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절해 줘야 됩니다. 즉, 팔을 벌릴 때는 벌림근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팔을 벌리고, 오히려 오므릴 때가 약하기 때문에 오므릴 때는 비로소 이 스프링, 이 보조대의 도움을 받아서 팔을 몸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슬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동작들은 어깨 관절에서 몸 바깥쪽으로 벌리는 수평 벌림, 그리고 몸 안쪽으로 모으는 수평 모음, 그리고 어깨를 외회전 또는 내회전 또는 에이비덕션, 그리고 팔만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버헤드 슬링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 길이가 얼만큼, 길이에 따라서 이 사람의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것이 오버헤드 슬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읽어보면 상지의 어떤 동작을 보조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적 팔 보조기입니다. 자, 기능적 팔 보조기라 하면 움직임을 가해질까요? 아니면 움직임이 제한이 될까요? 자, 움직임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기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보행이 가능한 환자에게 착용한다라는 뜻은, 자,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보면은 양팔이 그대로 몸에 딱 붙어 있나요? 아니면은 자유롭게 전후로 움직이게 되나요? 자,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기능적 팔, 만약에 이 보조기가 상당히 스틱한 보조기라고 하면 팔이 자유롭게 걸을 때 움직임을 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보행이 가능한 사람에게 착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상지의 심한 마비로 인해 상지 기능이 어려울 때 그 기능을, 안 되는 기능을 보조해 주는 것이 또한 이 보조기의 특징이고, 그리고 동적인 보조기를 착용시켜서 독립적인 팔과 손을 움직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보시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자, 어깨부터 시작을 해서, 자, 가슴에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역시 여기 위팔을 고정을 해주고, 또 팔꿈치 쪽에서는 한번 이렇게 처리 꺾어줘 주죠. 그리고 전완부에서는 전완부에 고정될 수 있게 이렇게 커프를 이용해서 완전히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는 손가락 끝까지 보면은 이렇게 뭐가 붙어 있죠. 그 위에 보면은 어떤가요? 이것이 바로 기능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프링 같은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적한 하얀색으로 된 이런 딱딱한 부분, 지지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스프링처럼 가늘게 몸을 타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동적인 기능을 줄 수 있는, 또한 기능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은 우리 전 시간에 봤듯이 이렇게 뒤쪽에 날개뼈 쪽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날개뼈가 조금 뒤로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쪽으로 밀어 넣어줌으로써, 이런 판을 받쳐줌으로써 뒤로 빠져 있는 날개뼈를 교정해주고, 또한 가슴 쪽으로 연결된 몸과 지지해 줄 수 있는 보조기가 있고, 그리고 허리 부분 쪽을 연결해서 또 이 보조기가 몸과 이렇게 잘 붙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이 골반에서 어깨까지 다 격류해서 팔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을 보시면 모바일 암 서포트입니다. 자, 모바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적이라는 얘기고, 동적으로 팔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모바일 암 서포트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께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모바일 암 서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마비가 심할 경우에는 팔을 들 수가 없죠. 하지만 완전히 근력이 없으면은 이 모바일 암 서포트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간 움직일 수 있는, 팔을 억지로 올리면은 머리를 한번 쓰다듬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 모바일 암 서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살짝 팔을 들어 올려서 모바일 암 서포트에 팔을 이렇게 걸침으로써 이 팔이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게끔, 용수철이, 여기 고무줄 같은 게 또 끼어 있죠. 이것이 늘어남으로써 팔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쭉 늘어날 수 있는 모바일 암 서포트가 있습니다. 자, 보조기에 착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은 역시 책상에다가 붙일 수가 있고, 이것은 포터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전동식 팔 보조기입니다. 자, 전동식이라 하면 자동으로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팔을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기 같죠? 맞습니다. 자, 상지의 장애가 심해 전혀 움직임을 주지 못할 때 전기를 이용해서 보조기를 착용한다. 자, 여기에 뭔가 복잡한 게 많죠. 여기에 버튼을 누르는 무언가 버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팔을 좀 더 살짝 구부려주고, 구부린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쟁반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쟁반을 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손가락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상지 보조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팔굽관절에 대한 보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굽관절이라는 것은 주관절, 팔꿈치를 얘기합니다. 자, 팔꿈치는 일반 경첩관절이라는 관절의 유형을 가지고 있고, 자, 이 경첩관절은 용어로 한다면 힌지 조인트라고 합니다. 팔굽관절의 움직임을 제가 보충 자료로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면은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팔굽관절은 플렉션, 구부릴 수 있고, 익스텐션, 필 수 있고, 수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은 손목에서 작용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팔꿈치에서 일어나는 걸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팔굽관절은 정적인 보조기가 있고 동적인 보조기가 있습니다. 정적인 보조기는 말 그대로 딱딱한 보조기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을 고정해주고 보호해주는 100%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은 보호해준다라는 뜻은 수술 바로 직후에 움직임을 절대 주지 않는 절대 안정기에 사용을 하게 되죠. 또한 동적인 보조기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꿈치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팔굽관절 제어 보조기입니다. 자, 제어한다는 것은 움직임의 각도를 자유자재로 바꾸어 줌으로써 예를 들어 0에서 10도까지 밖에는 움직임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0에서 10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20도에서 40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각도까지만 움직임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어 보조기죠. 그래서 이 보조기는 0도에서 120도까지 팔을 완전히 폈을 때부터, 그리고 팔을 구부렸을 때,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140도까지 구부러질 수 있는 것이 팔꿈치입니다. 여기 물론 이거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차가 약간씩 있겠죠. 조금 더 구부러지거나 좀 덜 구부러지는 그런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20도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톱 장치를 이용해서 굽힘과 펴 운동을 제어한다. 스톱 장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스톱 장치를 이용해서 몇 도에서 몇 도까지만 예를 들어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가볍고 편안하며 팔꿈치 머리, 오레쿨레논 주두. 자, 팔을 구부렸을 때 뒤에서 볼록 튀어나게 잡히는 부분 있죠? 그쪽 부분을 주두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팔꿈치 머리는 보호되게 설계가 되고 관절의 안쪽과 바깥쪽 안정성을 유지하며 앞팔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적응증으로는 수술 후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팔굽관절 주변의 힘줄이나 인대, 근육 손상 시 회복에 사용을 하게 된다. 자, 팔꿈치 주두를 보호하게 된다. 그럼 말 그대로 어떤가요? 팔꿈치까지 일단 팔꿈치에서 일단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스톱 장치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 위에까지 이 보조기가 우리 몸에 부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폈다가 어느 정도 제어해 줄 수 있는 컨트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러가 있어서
자, 팔꿈치, 손목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딱 팔에서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장치이고, 그래서 여기 상안부까지, 여기까지 보조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탑 장치가 있어서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병원에서 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흔한 보조기로서 이렇게 하지에서 착용한 이렇게 제어 보조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각도 조절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죠. 나중에 보행할 때 그 각도가 어떻게 보면 재활용 각도에 따라서 보행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무릎 수술 후에는 이렇게 컨트롤러가 있는 보조기가 상당히 필요시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각도 조절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제한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것도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팔꿈치를 반대로 제어해주는 보조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형 팔굽관절 보조기입니다. 고정형은 말 그대로 움직임을 주지 않는 딱딱한 보조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고정시켜서 앞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상안골까지, 그리고 손목 바로 위에까지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을 시켜서 팔꿈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기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팔굽관절 편 보조기입니다. 반대로 팔굽관절을 피는 보조기는 뒤쪽에 붙는 편 보조기, 그리고 움직임을 주는 편 보조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팔굽관절 등 쪽 편 보조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탄력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팔을 움직임을 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펴기 위해 가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주기 위해 이 보조기를 착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팔꿈치를 피려면은 이 부분이 늘어나야겠죠. 이 부분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 보조기에서는 삼점압이라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밑에 쪽에서 팔꿈치를 밀어주는 힘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커프가 또 전환 쪽에 있고, 그리고 상완 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것은 역시 팔을 펼 수 있게 커프 쪽으로 힘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아래쪽 팔꿈치 관절이 있는 곳에서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위에서는 두 개의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와 아래 포인트에서 눌러주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팔굽관절 등 쪽 편 보조기라고 합니다. 사실 새 용어, 한글말로 이해하려면 조금 말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용어를 생각해 본다면 도잘이라는 것은 배 쪽, 뒤쪽을 얘기합니다. 도잘, 엘보우, 팔꿈치, 익스텐션, 신전하는 보조기이다. 여기서 올소신스를 반대로 스플린트라고 용어를 사용한다고도 했습니다. 또는 브레이스라는 용어도 있었죠.
자, 그러면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동적 팔국관절 편보조기입니다. 자, 팔꿈치를 수술한 후에 자세 유지와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 적응증으로는 팔꿈치를 굽히는 굽힘근이 구축이 되었을 때 105도에서 180도까지 펼 수 있게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보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고무줄이 어떻게 보면 제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고무줄이 더 늘려줌으로써 팔을 더 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갑자기 확 필 수는 없어요. 보조기 이용해서 차근차근 각도를 조정해 줌으로써 펴나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처음에 완전히 팔꿈치가 구부려 있는 환자에게는 갑작스런 이 보조기를 착용해 이 길이로 된 보조기는 안 되고요. 이 길이보다 좀 짧은 고무줄을 사용해서 팔꿈치가 이 정도 펴질 수 있게끔 처음에 이렇게 구부러진 환자들에게 이 정도 펴질 수 있는 보조기, 다음으로는 이 정도 펴질 수 있는 보조기, 그 다음으로는 이 정도 펴질 수 있는 보조기를 사용을 해서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적 팔국관절 편 보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팔국관절 등쪽 편 보조기 3점압을 이용했었죠. 그리고 동쪽 팔국관절 편 보조기 스프링을 이용해서 조금씩 늘려주는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그런 보조기를 금방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과 기능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팔국관절 등쪽 편 보조기는 윗팔과 앞팔을 밖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그리고 팔꿈치 머리 패드 그리고 팔꿈치 머리를 안으로 미는 3점압 역이죠. 3점압 원리를 이용해서 팔국관절을 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팔국관절의 안쪽과 바깥쪽의 안정성과 앞팔의 회내 그리고 회외 운동에 대한 안정성을 대비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한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앞팔이라는 것은 이 요골의 엎침과 뒷침에 대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동적 팔국관절 편 보조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팔국관절 굽힘 보조기입니다. 자, 목적과 기능은 팔국관절을 서서히 굽히기 위해서 팔국관절의 안쪽과 가쪽, 안정성과 앞팔의 엎침, 뒷침 운동에 대한 안정성을 대비하기 위해 사용한다. 자, 우리 팔국관절 편 보조기와 같은 목적이죠. 이것도 역시 팔국관절을 굽히기 위해서 아까는 자 옆에 이거는 펴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것은 굽히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굽힘근이 약화가 되어 있고 편근이 오히려 상당히 강한 근육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똑같이 이런 스프링, 이런 고무를 이용해서 조금씩
길이 차이를 줌으로써 팔을 구부려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 가지 팔굽관절 보조기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보조기는 우리 아까 컨트롤 제어하는 보조기와 비슷한 것 같죠? 이것도 역시 각도를 조절해주는 보조기라고 보시는데 0에서 12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팔꿈치의 가쪽, 바깥쪽에 있는 재건, 힘줄 재건을 한다거나 아니면 테니스 엘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포람, 전완부 쪽에 관절 융기, 관절에 있는 관절면에 있어서 플렉처, 골절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등의 적응에 있어서 이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보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도 조절해주는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과도한 조절 팔굽관절 보조기입니다. 하이퍼 컨트롤. 하이퍼라는 것은 과하게 조절하는 엘보 브레이스, 올소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관하겠죠. 가동 범위를 제한하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자, 과도한 젖힘. 자, 팔꿈치를 완전히 폈을 때가 익스텐션이라고 보면은 그 완전히 폈을 때보다 더 뒤로 제껴지는 그런 과도한 젖힘과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약간 탄력 있는 보조기를 사용해 주고, 여기에 팔이 더 제껴지지 않게 과도한 익스텐션이 일어나지 않게 앞쪽으로 이렇게 X자띠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굴곡이 되도록 팔을 구부려주게 하는 그런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오프렌 팔굽관절 슬리브, 말이 어렵죠? 그리고 보호 스플린트, 테니스 엘보 스트랩이 있습니다. 자, 먼저 네오프렌 팔굽관절 슬립을 본다면, 자, 1번 염좌, 좌상, 어디에 부딪히거나 박았을 때, 또는 힘줄염,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윤활 주머니염,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염증이 있거나 척골신경 압박. 척골신경은 새끼손가락으로 타고 가는 신경을 얘기합니다. 이런 신경의 압박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압력감과 평근, 그리고 평근 압력을 조절합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 왼쪽이 우리가 읽은 네오플렌 팔굽관절 슬리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선수들 보면, 특히 운동선수들 보면 테니스 칠 때 약간 이렇게 팔을 보호해주는 이런 우리 슬립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보호 스플린트. 외상 또는 갑작스런 손상, 압력의 일정한 분산과 분포로 보호해주거나 폼 패드를 장착해준다. 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자, 아까 여기 왼쪽 슬립과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 밑에 팔꿈치에 패드를 장착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슬립으로 인해서 조여주는 그런 압박을 좀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자, 테니스 엘보 스트랩. 외상과염 말 그대로 테니스 엘보라고 일반적으로 용어를 사용하죠. 이 엘보 주위를 감싸고 고정하여 힘줄염 상태를 보호한다. 자, 아예
자, 이렇게 염증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스트랩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임시방편, 빨리 경기를 뛰어야 되는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지만 경기를 계속 지속해야 될 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런 스트랩을 감싸줌으로써 염증을 잠시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손목 관절과 손에 대한 보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근육과 관절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 손입니다. 그렇죠? 이 손에서 텐던, 이런 텐던들이 힘줄이 손에 붙어 있어서 쭉 손목을 타고 우리 팔꿈치 쪽에 붙어 있게 되죠. 자, 이런 많은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근육과 관절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근육과 관절이 모여 있고 외상이나 질병으로 손상된 관절, 주위 조직 보호를 위해서 보호용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축된 근육이나 힘줄, 관절 기형 교정을 위해서 특히 기능적인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손가락에 고무줄이나 스프링 등을 이용해서 동적인 움직임을 최대한 주도록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해서 뼈라든지 절대 안정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 교정용 보조기를 착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손과 손목에 대한 보조기 종류를 보시면 손의 기본적인 보조기, 그리고 손목 관절 보조기, 손, 허리, 손가락 관절 보조기, 이것은 손바닥, 그죠? 손바닥 쪽에 연결되어 있는, 붙어 있는 뼈 있죠? 이 부분 쪽에 있는 관절 보조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관절 보조기가 있고, 엄지손가락 보조기, 쥐기 보조기. 쥐기 보조기는 우리가 손가락을 살짝 동그랗게 하게 되면은 약간 바로 쥐기 직전의 단계죠. 이런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손가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손가락 보조기에 대한 쥐기 보조기가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손 보조기입니다. 손 보조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손목까지 가서 손목까지 서포트 해주지는 않습니다. 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손 아치를 형성해주는 보조기이기도 하는데요. 자,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손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보조기이고 목적 및 기능을 보시면 손바닥 아치를 받쳐준다. 손바닥 아치를 형성해 줌으로써 손가락이 섬세하게 구부러질 수 있게, 손가락이 섬세하게 펑셔널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가장 베이직한 보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 또는 손목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기 부품을 부착 가능하다. 기본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부품을 장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맞선 대립 보조기. 자, 여기서는 오포넌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자, 제가 좀 옆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오포넌스, 대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보조기입니다. 자, 손의 기능적 자세인 맞섬 자세 유지 위해서 패드를 댄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됩니다. 자, 구성으로 보시면 손등에 있는 바, 그리고 손바닥에도 바를 서포트해 놓고 또 엄지 벌린 바, 그리고
맞선 바를 손 자체를 모두 안정된 자세로 잡아주기 때문에 손이 엄지 벌림 바가 있어서 엄지를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그리고 오퍼넌스 바, 아치를 형성해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더 구부러지지 않게 손가락을, 그리고 손바닥 바가 있어서 손바닥 자체를 서포트를 해주기도 하고, 손등 바를 통해서 손 자체에 있는 이런 기능적인 바들을 손에 완전히 장착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 및 기능을 보시면 엄지, 검지,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엄지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엄지 벌림 발을 붙여놓고 있어서 엄지가 바 안에서 그대로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C자 바로 엄지 모음 구축을 역시 방지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가로 아치를 받쳐주고 C바와 맞선 바로 엄지손가락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긴 맞선, 장대립, 보조기. 자, 앞에서는 손목 위를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보조기가. 하지만 여기 뒤에서는 손목 위까지 올라옴으로써 이거를 긴 맞선 보조기라고 합니다. 손과 손목관절까지 운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앞팔바, 말 그대로 손목 위에 위치한 전완바죠. 앞팔바는 앞팔의 등쪽 면에 중앙을 장축으로 지나고 손목관절은 약 20도 정도 젖혀져 있습니다. 손목을 완전히 뉴트럴 포지션, 중립 자세로 놓는 것이 아니라 살짝 뒤로 익스텐션 했다는 얘기죠. 20도 정도 젖혀진 상태로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팔굽 관절에 굽히고 펴는 운동, 그리고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시키는 이 모든 동작이 엘보우 조인트에서만 일어나는 동작이죠. 이 운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손목을 살짝 뒤로 제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운동학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적의 기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목 관절을 20도 정도 젖혀서 보조기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목적 및 기능을 보시면 기본적인 손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맞선 보조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 맞선 보조기는 말 그대로 전완, 앞팔 바로 손목 관절 굽힘과 편 운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목을 넘어가기 때문에 손목에 관여를 하는 보조기가 되고, 기본 맞선 보조기는 어땠나요? 손목의 움직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손에 관여한 보조기가 기본 맞선 보조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크로스바는 손목 관절의 좌우측 굽힘 운동을 방지한다. 손목의 움직임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손바닥 쪽에 붙어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위쪽으로 넘어오는 이 크로스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뒤쪽으로 넘어오는 이 크로스바는 말 그대로 손목 관절의 크로스바는 손목 관절의 좌측, 우측, 좌우측 굽힘 운동,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속으로 된 긴 맞선 보조기에 좌쪽 받침과 노뼈 정지를 연결하는 손목 관절이 좌쪽 굽힘으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한다. 두 개 다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긴 맞선 오타입니다. 긴 맞선 보조기의 바에 기역자 형태의 지지대를 연결하여 상체 팔 무게로 인해 변형되거나 동통을 유발할 수 있는 손가락들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다는 장치를 할 수도 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기역자 형태의 지지대를 연결을 해서 자, 상지의 팔 무게를 덜어준다는 것은 이쪽에 말 그대로 기역자 무게의 어떤 또 부속 장치를 연결해서 팔의 무게를 서포트 해준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팔의 무게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것도 역시 예방시켜주는 역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손목, 손바닥 안정 보조기입니다. 자, 이것은 플라스틱 소재로 이렇게 손바닥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손목까지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앞팔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손가락 끝은 역시 아치 모양을 형성을 해서 손가락에 어떻게 보면은 구축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손 자체를 살짝 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렇게 아치를 형성시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세는 말 그대로 선, 허리, 손가락 관절이죠. 손, 허리, 손가락 관절, 이 MP 조인트. 이 MP 조인트를 구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보조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엄지손가락을 우리가 아치를 형성해 줌으로써 더 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비덕션 시켜주고, 그리고 오퍼넌스, 대립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면 손목 관절, 손등 굽힘, 리스트를 살짝 뒤로 제끼는 도시 플렉션이 다른 말로 익스텐션이 되기도 하죠. 뒤로 제끼는 도시 플렉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뒤로 제끼는 게 익스텐션이었죠. 그래서 손의 기능적인 자세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손가락 관절의 구축 방지, 모아지는 것을 손가락이 오퍼넌스 자세를 무너뜨리는 것을 예방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손, 허리, 손가락 관절 이 부분에 너무 뒤로 제껴지는 구축을 예방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손목에서 나타나는 편위 형상, 요골축으로 편이되거나 아니면 좌골축으로 편이되지 않게 이렇게 중립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손목, 손바닥 안정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목 등 쪽 안정 보조기입니다. 자, 앞쪽은 손바닥 안정 보조기였다면 뒤쪽은 등 쪽 안정 보조기입니다. 보조기가 상당히 다양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기본이 되는 보조기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손목을 넘어가게 되죠. 폴암까지, 여기 전완부 여기까지 위치하고 있는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수골 부위가 과도하게 압박되지 않게. 어떤 보조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손가락, 손허리, 관자 이 부분까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압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목은 척골과 요골의 경상돌기. 자, 우리 손목에서 보면 손목을 잡았을 때 손목의 왼쪽, 오른쪽에 튀어나온 뼈 부분이 있습니다. 촉지가 가능해요. 이 부분이 경상돌기인데 이 부분이 이쪽 부분쯤 되겠죠. 이 부분이 압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손목, 손바닥 측 안정 보조기와 보조기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어떤 보조기는 손바닥에도 역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플라스틱 재질도 추가되어 있는 보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측 안정 보조기와 같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이것은 부종이 있는 손에는 부적합하다. 부종이 있게 되면 상당히 뚱뚱해지죠. 그것을 억지로 플라스틱 재질로 인해서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예민한 손가락 쪽이 더 불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있는 손에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손목 굽힘 제어 보조기입니다. 콕업 스플린트라는 같은 동의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손목을 지나는 보조기여야겠죠. 그래야지 손목의 움직임을 제한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굽관절이나 앞팔 움직임은 가능하다. 왜요? 팔굽관절까지는 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손의 무게를 받쳐주고 손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손의 무게를 받쳐주고 손을 기능적 위치로 고정시켜준다. 기능적 위치가 아까 아치를 형성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손목 관절은 약 20도 정도 배골시킨다. 자, 20도 정도 제낀다 또는 익스텐션 시킨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다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은 말이죠. 배골시킨다. 도시플렉션, 익스텐션 시켜서 손바닥에는 가로 아치를 받쳐준다. 자, 우리가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테노데시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자, 이 테노데시스가 뭐냐? 손목을 움직여 줌으로써 우리의 손가락이 기능적인 자세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분들 손목을 뒤로 한번 제껴 볼까요? 그러면 손가락은 어떻게 되나요? 손가락은 구부러지죠. 그리고 손목을 앞으로 제꼈을 때 손가락은 펴지게 됩니다. 손목의 움직임에 의해서 기능적인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테노데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을 살짝 뒤로 제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 줄 수 있게 돼요. 이 자세 자체가 가장 기능적인 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손목 관절을 약 20도 정도 배굴시켜서 손바닥에는 아치를 만들어 역시 손가락의 자연스러운 기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근 익스텐션 근육은 뒤쪽에 붙어 있어요. 이 근육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게 또 방지를 해주는 역할이 되기도 하고 또 손목이 밑으로 처지지 않는
움직임을 갖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 이 콕업 스플린트 또는 손목 굽힘 제어 보조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목 편 보조기. 죄송해요. 용어가 하나 이게 더 들어갔네요. 손목 편 보조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역시 손목을 지나야겠죠. 그렇고 손바닥에는 살짝 막대기가 수직으로 손을 지나가고 있죠. 자, 손을 올릴 수가 없을 때 이 스프링으로 장착된 보조기를 이용함으로써 동적인 손목을 뒤로 제낄 수 있는 움직임을 갖도록 도와주는 보조기입니다. 동적 콕업 스플린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콕업 스플린트라는 것 자체는 아치를 형성해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테노데시스를 작용해서 손가락의 굽힘도 역시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손목을 살짝 뒤로 제끼는 보조적인 역할을 줌으로써 손가락을 굽힐 때 에너지를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굽힐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정적인 플라스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무나 용수철로 된 부품이 함께 구비가 되어야지 이런 동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손, 허리, 손가락 관절 보조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쪽, 그쵸? 튀어나온 부분이죠. 자, 손, 허리, 손가락 관절 굽힘 보조기 또는 너클 밴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자, 손등 밴드, 그리고 손가락 등 밴드, 그리고 이 손바닥 안에 또 여기 둥근 막대로 된 손바닥 헬트 패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에 둥근 막대이고, 보시면 이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구조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목적은 두 개의 밴드로 힘의 3점합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시면 자, 여기서 위에서 누르는 힘과 또 위에서 누르는 두 번째 힘과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힘에 의해서 여기 우리 손허리, 손가락 관절이 구부러질 수 있게 위에서 두 개를 동시에 눌러줌으로써 손가락 굽힘이 가능하게 되고, 자, 반대로 그러면 여기 손가락, 손허리 관절을 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조기는 3점합 원리가 어떻게 돼야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손가락 편 보조기가 가능하게 될까요? 손가락 편 운동이 가능하게 될까요? 자, 이것은 반대로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위에서 누르게 되고 밑에서 힘 앞점이 두 군데서 작용을 해야지 손가락이 펴지는 움직임을 보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것도 역시 움직임을 주기 위해 굽히거나 펴는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절을 지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시면은 자, 목적이 있죠. 이 관절을 펴야겠다 하게 되면은 이 관절을 중심으로 3점합 원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IP 조인트, 손가락 여기에 지절 관절이죠.
지절관절의 움직임인 펴기, 익스텐션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지절관절 중점에 앞점, 힘 앞점을 놓게 되고 손바닥에선 여기 팔마 아래쪽에서 오히려 앞점이 두 개를 받쳐주고 위로 올려줘야지 펴 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손가락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진보된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텐실 홀더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조기는 말 그대로 여기 손가락 손허리 관절을 지나 손바닥 쪽에 이렇게 손등 쪽에 이렇게 벨크로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냥 그대로 사용해야 될 우리 숟가락을 이렇게 포크나 숟가락을 이 벨크로에 걸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손에는 전혀 움직임을 주지 않고 뭐 손가락 마비가 있어도 이것을 사용할 땐 큰 무리는 없겠죠. 그대로 팔의 힘으로 이렇게 포스터 우유를 떠서 콤프로스트를 떠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사 방법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된 보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유텐실 홀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2주차 의지 보조기 학개론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